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 나간 퀴즈가요. 특히 오늘 허를 찔렸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죠. 자, 지난 2002년 이후에 피파에서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 규격을 정했습니다. 정해진 축구장 면적은 7,140제곱미터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그렇다면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 될까요? 계산기 사실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1번 1799평, 2번 천하태평, 3번 하마평, 4번 양평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제작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답의 위치를 한 번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객관식을 좋아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커피 선물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뜨거운 요즘 날씨만큼이나 여의도 정가도 뜨겁습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젊은 정치인 2분 모셨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 오셔서 계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먼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성호입니다. 네, 계산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답 양평 아닙니까? 예, 이 두 분이 참 좋은 질문 주시네요. 이 두 분 틀렸습니다. 자,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도 나왔지만 논란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백지화가 됐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가 내린 결정이다 그런 말 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자, 이번 국토부의 백지화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졸속이고 아마추어고 비정상이다. 저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업은요.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려 6년 또는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회적인 비용과 국가 예산이 쓰였던 사업이고 예. 심지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쳐서 이제 환경 평가도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논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소위 말해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상황은 양평 주민들께도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것이고 예. 또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굉장히 엄청난 비정상적인 행태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도대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왜 그렇게 장관직들을 거시고 여기가 도박판도 아닌데 자꾸 뭘 거세요. 자꾸 뭘 거시고 정치 생명도 거시고 직도 거시고 틈만 나면 이렇게 자꾸 뭘 거시면서 예. 그 시간에 고소고발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원희룡 장관께서 예. 고소고발해서 자기가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거 수사 들어가고 하면서 경찰력 낭비하고 검찰력 낭비하지 말고 예. 그냥 국토부 차원에서 제대로 설명하시면 될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장관직 건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안이지만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도요. 네. 간도 특설대 출신 백선업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더라는데 내 장관직 걸겠다 이렇게 하던데 자, 문 대변인. 네. 너도나도 장관직 걸겠다고 하면 다른 장관들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안이 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우선 원희룡 장관께서 내린 결정은 본인께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 정치적인 수를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따른 책임 원희룡 장관님께서 지시면 된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처가 이쪽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변경된 안에 대하여.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변경되지 않은 안도 충분히 사실 그 땅에게 어떤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계획이에요. 예. 실제로 그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대로라면 이게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 때. 그럼 이전 정권 때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셨던 검찰총장 와이프셨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이 정권의 자기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양평 고속도로 계획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를 깨려면은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요만큼 바꿨다고 해서 이 사람 지가가 요만큼 올라간다고 해도 이 자체 계획에서 상승하는 지가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 말고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면 예.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 근데 다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국가 사업이라는 게 예.
얘기하신 대로 오랜 기간 이전 정부부터 예. 꾸준히 해왔던 거고 예비 타당성 검사도 했던 것이고 근데 예. 이러한 의혹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결국 그러면은 본인들 스스로 이런 의혹을 제시할 때 예. 어느 정도 뭔가 좀 근거가 있거나 예. 아니면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앞서서 자기들이 추진하던 거는 모르쇠하고 예. 이전 정권이 됐으니까 갑자기 문제가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 굉장히 신박한 논리인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애초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논란의 중심은요. 원래 지금 양서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양서면으로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이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무관한 사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게 지난달 5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제출을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아주 가까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고 충분히 수혜를 입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바뀐 거 정권밖에 없어요. 정권 바뀌었는데 예. 갑자기 21년 5월에 지금 지난해 5월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종점이 바뀌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해명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럼 왜 종점을 바꿔서 그렇게 환경 영향평가를 제출을 했냐 예. 아니면 또는 왜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종점이 바뀌었냐. 왜냐하면 종점이 바뀐다는 거는 시작점과 끝이 사실은 도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순히 1, 2년 추진됐던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6년 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평가도 하고 예타도 다 조사를 했던 사업이라면 예. 종점이 바뀔 땐 타당한 설명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뀐 건 정권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없이 어떻게 보면 자료 요청을 해서 지난해 5월에 봤더니 예. 종점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그러면 근거를 들어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인데 국토부에서는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예. 우리가 종점을 바꾼 게 아니라 예. 주민들 사이에서 양서면이 좋다, 강상면이 좋다 의견이 갈렸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자료에는 종점을 대안이라고 주장했던 이 강상면을 아예 종점으로 박아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이걸로 최종적인 검토를 받겠다라는 국가 차원의 공표인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안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종점을 이유 없이 설명 없이 바꿨고 그 이면에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의 뭔가 일가와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이유 없이 바뀌었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심지어 지금 들켰어요. 얘기가 안 맞잖아요. 대안이었다 했는데 국가 사업에서 이걸 평가를 받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종점을 바꿔서 제출했고 심지어 1월에도 국토부에서 공문 보낼 때 종점을 강상면으로 기재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서 바뀌었고 이 말없이 설명 없이 바뀐 절차가 뭐냐라고 묻는데 장관직 걸겠다, 정치생명 걸겠다, 소설 쓴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인 거죠. 1개월도 아니고 4월에 바뀌면서 이런 문제 생겼는데 문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어떤 이런 것이 결국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을 어떤 특혜를 줬느냐 이게 쟁점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게 그럼 결국에 이 계획 자체가 김건희 일가가 가진 그 토지의 지가 상승에 이 계획 자체가 이바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예. 나중에 여기서 해서 조금 더 바꿔가지고 지가 더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보기가 안 좋나?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러시는 것 같고 예. 다만 이게 그러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면은 이러이러해서 바꿨고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면 될 일인데 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사실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예. 민주당이야 야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던질 수 있죠. 근데 여당은 그렇게 행동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근데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강상면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일단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도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예. 국민의힘의 김성규 전 의원이 양평군수를 12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사업 얘기가 분명 있었고 만약에 강상면이 지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도로가 지어지는 거라면 예. 강상면이 뭐 김건희 일가 여사의 토지와 하등 상관없이 애초에 주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해소할 수 있는 종점이었다면 그때 왜 국민의힘 군수가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그럼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애초에 이게 합의를 통해서든 평가를 통해서든 양서면으로 결정이 됐고 계속 추진이 그걸로 되어오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으니까 이상하다고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예.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견했어요. KBS 대통령 권고 30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한 먼저 박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언론 장악을 위한 큰 그림을 이미 그렸고 이 정권 위한 뭔가 특별한 나팔수 방송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지금 예. 이 KBS의 수신료라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가지고 사실상 공영방송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목적에는 뭐 겉으로는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할 것이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KBS 사장 교체를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건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한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일단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입법 예고 40일 정도 하고요. 이 40일 동안에 그 당사자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전력이라던가 KBS 자체의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방통위가 다 무시를 했어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걸 도입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받는 방식까지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넘긴 거예요, 공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가 않고 그리고 애초에 국회 입법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 자체를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지금 뒷구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입법 사안을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선 이제 국민들께서 이 수신료 분리 진순을 꾸준히 원해왔고 여론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KBS가 어떤 본인들의 행정 편의적인 이유나 어떤 손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아왔던 부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오히려 빠른 게 아니라 좀 느리게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어떤 언론 장악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저는 좀 반대라는 게 뭐냐면은 예. 비단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존에 물론 KBS는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은 예. 뭐 예를 들면 뭐 MBC나 뭐 다른 YTN 민영화 등과 함께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 저는 오히려 국가기관과 어떤 이런 준조세로서 예산이 내려올수록 국가 권력이 방송사를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영화가 되어서 이게 민간 자본에서 돌아가야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할 때 언론 통제하기 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습니까? 통폐합부터 해가지고 다 국영기업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준다라고는 하지만 예. 저는 오히려 이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이 좀 더 정부나 어떤 이런 예산을 내려주는 주체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얘기도 하시네요. 예. 근데 민간 자본, 그러니까 민영화가 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KBS도 이 수신료가 분리징수 됐을 때 사실상 4천억 정도 갑자기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KBS 원TV가 그동안 그 민간 기업으로부터 독립돼서 광고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이 세금으로 좀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본의 개입이라든지 뭐 이 경제적인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저는 뭐 다큐멘터리라던가 여러 가지 유익한 매체들을 다 제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가의 개입이 아예 사라지고 국가 예산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의 편의에 따라서 예를 들면 KBS에서 만약에 시사 프로에서 한 기업의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보도하는 탐사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 쳤을 때 그때 그 기업이 만약에 광고라던가 재원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면 그걸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수신료라는 걸 바탕으로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의 주체를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국가 정권이 실제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방송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더 권한을 많이 가질수록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문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걸 다시 돌려서 얘기 드리면 그 정부에 그 정권에 뭐가 문제 있을 때 결국 이런 국가 권력이나 국가 예산에 매여 있는 방송사라면 거기에 대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매년 이런 게 바뀔 때마다 뭐 KBS, MBC 뭐 노조나 뭐 어떤 사장 임명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매번 내흥이 일어나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의 입맛 맞는 인사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 자체가 물론 민간 기업으로 가도 얘기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 권력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보다 기업 하나에게 조금 더 하나에게만 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에게 투자를 받을 길도 있으니까. 하지만 국가에 매여 있으면 국가 정부가 두 개일 수는 없기 예.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공정하게 되려면 민영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얘기는 이슈는 잠시 줄이고요.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할까요? 민주당 당혁신위에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김영주 국회의장을 꼭 집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은 혁신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맞는 말 했다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좀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좀 비판을 우회적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예. 이제 뒤에 서복경 혁신위원께서 위원께서 하셨죠? 본인은 이제 직접 이름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딱 하셨거든요. 근데 전 필요한 지적이었다고 봐요. 사실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방송에서 본인의 소신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예. 어쨌든 저는 탈당, 분당, 신당 이런 얘기를 쉽게 당의 인사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지 않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유쾌한 결별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예. 아직 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안 되면 뭐 유쾌한 결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또 이게 분당론에 또 힘을 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예. 그 외에도 뭐 사실 송영길 대표도 지금 뭐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부의장님께서 뭐 본인은 뭐 해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사과의 시기가 좀 늦었죠. 그리고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셋을 다 지적한 것 자체가 굉장히 뼈아프고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문 대변인 얼마 전에요. 그 친박계 좌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죠. 네. 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보수연합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은 좋은 의견이다. 반대로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대변인께서는 총선을 앞둔 지금 당에 보수연합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보수연합군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결국엔 당내 야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당내 야당은 항상 필요하죠.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어야 되고요. 예. 다만 이게 단순히 보수연합군이라는 통칭으로 합쳐진다면 예. 뭐 얘기하신 바와 같이 뭐 안철수 의원님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이 보수 연합군이라고 총칭되시는 분들이 사실 각자마다 다 색깔이 다르시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각기 생각하는 비판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것을 보수 연합군이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냥 세력화해가지고 내부에서 당내 투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당이 잘못 돌아가고 그럴 때 예. 당내 투쟁이 필요하죠. 예.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국가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투쟁을 해야 되지. 예. 단순히 우리가 저쪽에 세력이 밀렸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내에 뭐 비판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비판 세력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하면 당연히 있는데 예. 그분들께서 목소리가 힘이 있느냐라고 예. 얘기하면은 많이 힘이 빼졌죠. 실제로 뭐 당정청에서 열심히 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지시다 보니까 이게 예. 본인들도 좀 이렇게 뭉쳐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게 다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자꾸 방송사에 공문 보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그 당내 야당 역할 하시던 분 되게 많았어요. 천하용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셨는데 예. 자꾸 그 지도부에서 보수 참칭 패널이다 막 명단 표시해가지고 특히 KBS 콕 집어가지고 공격하면서 수신료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지금 방송사들이 다 좀 축출해내는 작업을 한 거죠. 축출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